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심층 분석 한번 해보겠는데요. 지금 중동에서는 수니파 최강의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시아파 최강의 국가인 이란, 이 페르시아만을 마주보고 있는 이 두 군사 강국들이 서로 전쟁의 위기로 치닫고 있죠. 그래서 저희 국방TV에서 사우디 그리고 이란 전쟁을 하면 누가 셀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 그리고 이란 군사력 비교 누가 이길까? 라는 프로그램 해보겠습니다. 자, 사우디와 이란이 전쟁은 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서로 경고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에서 전쟁을 원하지도 벌이려고 하지도 않으며 전쟁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란 정권이 전쟁과 적대를 선택한다면 굳건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우리 스스로를 지킬 것이다. 이란 정권이 전쟁을 일으키고 파괴와 혼돈을 일으키지 못하게 확고하게 맞서는 책임을 함께 질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한다. 중동의 모든 문제는 이란 정권이 출현한 1979년에서 비롯됐다.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 이란 정권은 섣부른 행동에서 손을 떼고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결정하라. 라고 지난 19일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이 기자회견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또 이제 이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는 또 뭐라고 했느냐? 같은 날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추구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국토 수호를 위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위협이 멀리 있을 때는 전략적으로 대처하면 되지만 가까이 오면 국토 방어 작전을 시행할 것이며 이란 국경에 접근한 적들은 감히 이란과 맞서 싸울 의지조차 갖지 못할 것이다. 라고 사우디 외무부 장관 그리고 이란의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이렇게 서로 그냥 우리 치지 않는다, 겁내지 않는다 이렇게 날선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나라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이냐? 일단 사실은 지상군이 싸울 가능성은 저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왜? 바다를 마주하고 있고 돌아가려고 하면은 일단 이라크,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을 돌파를 해서 사우디든 이란이든 돌파를 해서 가든지 아니면 대규모 상륙 전력으로 바다를 건너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상군끼리 맞부딪힐 가능성보다는 사실은 해군 그리고 공군의 폭격 그리고 미사일 이런 것들로 전쟁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 종합군사력과 육해공의 세부적인 군사력 그리고 전쟁의 최종적인 승자 누가 될 것이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두 나라의 군사력 개관입니다. 상비군은 사우디아라비아가 47만 8천 명, 그리고 이제 이란은 52만 3천 명, 그리고 상비군 외에 혁명수비대가 12만 5천 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은 둘 다 한 32만 5천 명, 35만 명 비슷하네요. 탱크는 사우디가 1055대, 그리고 이란이 1590세대, 장갑차는 사우디가 훨씬 많습니다. 4070대, 이란은 1250대. 이렇게 보면은 사우디가 대단히 기계화되어 있다, 기동화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정말 의외인 것이 사우디가 지금 야포가 830대예요. 830대. 로켓, 다련장 로켓과 야포 포함해서 830문인데 이란은 3,700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하고 북한처럼 이 포병 전력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거 좀 이따가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는데 이 사우디의 포병 전력이 저는 더 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질적으로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우디는 이렇게 포병이 약해서 어떡하냐? 바로 전투기, 압도적인 전투기, 공군력으로 만회하는 그런 상황이다. 바로 우리나라와 북한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해군력에 있어서는 사우디는 77척 그리고 이란은 198척인데 우리 해군 군함보다 북한 해군 군함이 훨씬 숫자로는 많죠. 그러나 저는 북한 해군 군함 사실은 쓸만한 거 몇 척 없다고 보거든요. 아마 다 전문가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잠수함 19척이 이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위협적인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사일은 사우디가 중국제 지대지 미사일을 가져가서 몇 개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공개된 바는 거의 없고요. 이란은 지금 수백 기의 미사일 발사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란이 압도적입니다. 자, 이제 상세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차가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M1A2 이게 442대 3세대 전차죠.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는 3세대 전차가 줄 피카르 150대 뭐 이런 식으로 적게 있는데 여기 뭐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아주 뭐 복잡합니다. 이거 다 설명드리면 하루 종일 가고요. 이것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스톱을 눌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만 따로 뽑아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탱크입니다. 일단 뭐 지상군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전력 비교 소재가 탱크 아니겠습니까? 이 미국제 첨단 장비로 무장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기갑부대입니다. 바로 미국의 M1A2S 에이브람스 전차입니다. 미 육군의 현용 주력 전차인 M1A2 전차의 열화 우라늄 장갑을 세라믹 복합 장갑으로 교체하고 사막 지역 작전을 위한 냉방 장치 교체 등 사우디 사양으로 개량한 모델입니다. 방어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성능이 미군용과 동일합니다. 자, 이제 뭐 생긴 거는 미국의 그 M1A2 지금 미 육군이 또 미 해병대가 쓰고 있는 가장 최신형 전차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열화 우라늄 장갑 아주 밀도가 높은 그 열화 우라늄 장갑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 사양은 적의 전차 포탄이 딱 맞으면 이 장갑의 밀도가 워낙 높으니까 뚫지를 못해요. 그런데 열화 우라늄 장갑은 미국은 다른 나라에게는 팔지를 않죠. 그래서 이제 세라믹 복합 장갑, 우리 그 한국의 K1 전차 이런 게 세라믹 복합 장갑인데 그 버전으로 교체를 해서 줬습니다. 방어력은 다운됐겠죠. 그리고 공격력도 마찬가지로 이 그 열화 우라늄 포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열화 우라늄 포탄은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뭐 텅스텐 탄심으로 되어 있는 포탄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공급을 했고 이 주포가 우리 한국 육군 그리고 독일 육군 그리고 이제 일본 육상자위대의 그 90식 전차 우리 한국 육군의 K1A1 전차 뭐 이런 것들하고 다 똑같은 포기 때문에 우리 한국 육군의 K1A1 전차하고 공격력은 뭐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거의 대부분의 3세대 전차는 다 격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전자장비나 네트워크 성능 이런 것들은 미군이 쓰는 거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한국 육군의 K1A1 전차 또는 그 소폭 그것보다 더 강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단한 능력이죠. 자, 반면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아주 낙후된 전차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전차는 보시면 생긴 거 좀 잘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란이 한 500대 정도 가지고 있는 T-72 전차가 있습니다. T-72 전차 아시다시피 M1 에이브람스 전차에게 걸프전이나 이라크전 이런 데서 완전히 그냥 뭐 비참하게 깨졌던 그런 전차 아니겠습니까? 그 T-72 전차의 차체와 포탑을 뭔가 장갑을 좀 더 씌워서 조금 현대화 시킨 어떤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게 리모트 컨트롤 기관총이에요. 그래서 그 포수나 전차장이 밖으로 나와서 기관총을 잡고 이렇게 쏘는 게 아니고 시가전에 대비해서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 기관총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 리모트 컨트롤 기관총을 장착한 점 이게 이제 특이한 건데 기본적인 차체 그리고 이런 것들이 T-72하고 똑같기 때문에 방어력은 아주 한계가 있을 것이다. 즉 사우디의 에이브람 전차의 포탄을 막아내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뭐 사격 통제 장비나 이 전자 장비가 대부분 과거 팔레비 왕조 때 썼던 미국으로부터 수입했던 그 M48 전차 우리 지금 거의 지금 도태되고 있죠. 그런 것들에서 떼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설이 많기 때문에 이 전차를 가지고 사우디의 에이브람스 전차와 상대를 하기에는 뭐 역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전차끼리 부딪힐 일은 크게 없을 것이다. 왜냐? 바다 건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이제 싸울 수가 있어요. 헬기입니다. 공격 헬기인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AH-64 아파치 공격 헬기를 D 버전으로 그것도 최신형인 블락 3 버전으로
지금 다 교체를 하고 있고, 이 풀옵션 아파치 공격 헬기를 1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육군이 지속적으로 도입량을 늘려가고 있는 이 신형 아파치, 보유량의 절반 이상이 최신형인 블락 3 버전이며, 신형 헬파이어 미사일 운용 능력은 물론 UAV 즉 무인기와의 연계 작전 능력도 일부 보유한 최신형입니다. 이런 강력한 무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사실은 이 아파치 공격 헬기를 가지고 북한의 공기 부양정을 제압하는 그 임무를 주고 있어요. 현재 우리 한국 육군에 아파치 36대 있죠. 그런데 사우디 육군은 아파치를 100대를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북한의 해군이 그 대부분 공기 부양정이나 고속정 이런 소형 함정 위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란도 그런 소형 함정 위주의 그런 해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만, 또 호르무즈 해협 이런 곳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파치 공격 헬기에게 완전히 이란 해군이 학살당할 우려가 높다. 그리고 이 아파치 공격 헬기 같은 경우는 공대공 전투기하고 부딪히면 뭐 또 상대가 안 되겠죠. 그래서 딱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막강한 어떤 그 공군력의 어머 아래 밑에서 이 아파치들이 작전을 하면서 페르시아만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을 할 수 있는 이란의 공기부양정들 또는 소형 그런 고속정들을 다 이 헬파이어 미사일이나 로켓으로 깨버리겠죠. 뭐 그런 용도로 아마 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바다 건너가서 뭐 이란의 전차들을 공격하고 그럴 일보다는 아마 이란 해군의 소형 그런 고속정들 박살낼 그런 임무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이란 같은 경우는 코브라 공격 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AH-1J 코브라 공격 헬기인데요. 자기네들은 토우판2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 한국 육군이 가지고 있다가 퇴역한 버전하고 똑같아요. 우리 한국 육군이 코브라 공격 헬기 한 70여 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AH-1J 버전, 초창기의 버전이 좀 있었고, 지금 현재 우리 육군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부 이것보다 훨씬 더 진보된 AH-1S 버전입니다.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는 과거 팔레비 국왕 시절에 미국하고 사이가 좋던 시절에 이 미국제 첨단 무기를 많이 구입을 했죠. 돈도 많았으니까. 그런데 그때로서는 이 H-1J 코브라가 최신형 버전이었죠. 그래서 많이 샀는데 1979년도에 호메이니 반정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미국하고 원수지간이 됐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AH-1J 지금 40년 지났지 않습니까? 딱 40년 됐죠. 40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으로부터 부품 공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원수지간이니까. 그래서 이 AH-1J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가장 새 거라 하더라도 40년 됐죠. 그리고 부품 공급도 제대로 안 됐죠. 그래서 팔레비 왕조 시절에 이 그 코브라 공격 헬기를 200여 대를 도입을 했는데, 지금은 그 부품 공급이 안 되니까 이거 뜯어가지고 마치 폐차장에서 하나 해체해가지고 또 여러 대 또 먹여 살리고, 또 안 되니까 또 하나 해체해서 또 여러 대 먹여 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한 40, 50대 정도 작전을 겨우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힘들 것이다. 뭐 20, 30대만 해도 정말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실제로 또 이게 나른다 하더라도 페르시아만에서 작전하기는 힘들 것이다. 왜? 이란이 페르시아만과 이 호르무즈 해협의 제공권을 장악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이 공격 헬기들은 거의 힘을 한번 써보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육군력은 뭐 그렇게 해서 끝나고 해군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군력도 한번 보겠는데요. 자, 해군 같은 경우는 지금 호위함이 4,800톤짜리 호위함이 알-리야드라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3척이 있고요. 2,600톤짜리 알-마디나라고 하는 군함이 4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우디로서는 아주 의미 있는 수준의 군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해군에 봐서도 야, 이 정도는 괜찮다 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7척 정도, 우리 한국 해군의 추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그 정도 능력에 소폭 뭐 모자란다 또는 비슷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3척, 그리고 우리 한국 해군의 인천함 정도, 뭐 그런 정도 능력하고 뭐 비슷 또는 소폭 모자란다 할 수 있는 게 이제 4척, 뭐 그 정도 되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이란과 사우디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거거든요.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딱 갔을 때 적의 해군력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느냐, 또는 이란의 잠수함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만약에 싸운다면 이란이 상대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란의 상대 군함들은 1500톤급 세척 그리고 2000톤급 한 척인데, 이 2000톤급이 왜 뒤에 있냐? 이거 뭐 너무너무 노후돼서 사실은 현대전에 쓰기 힘든 그런 군함들이에요. 이런 것들밖에 없다. 다만 고속정 위주로 돼 있는데, 이 고속정들이 사실은 뭐 아주 그냥 대량으로 러쉬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파치 공격 헬기를 100대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란의 고속정들이 러쉬를 하는 그 장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파치 공격 헬기들이 딱 호버링을 하면서 그냥 뭐 다 사격해버리겠죠. 문제는 잠수함을 이란은 가지고 있는데, 킬로급, 킬로급은 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디젤 잠수함 중에서 가장 좋다라고 평가가 되었던 시절도 있었으니까요. 한 3,000톤이 넘는 그런 덩치에 굉장히 조용한 그런 디젤 잠수함입니다. 킬로급이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베트남이 이 킬로급을 6척을 계약하면서 중국이 뭐 굉장히 긴장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란이 이 킬로급을 3척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대단히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그 상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 2차 대전 때 독일군 유보트들이 대서양에서 뭐 상선들 격침시켰던 그런 것들처럼 그렇게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군사력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사우디의 해군력은 훨씬 더 강하다. 다만 잠수함 전력이 이란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우디는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우디의 군함인데요, 아랍권 최강의 전투함입니다. 알 리야드급인데, 이게 프랑스의 라파에트라고 하는 그 군함을 수입한 거예요. 생긴 것도 보면 잘생겼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라파에트 스텔스 호위함을 기반으로 위상 배열 레이더 그리고 수직 발사관을 장비한 방공 호위함입니다. 아스터 15 미사일을 이용한 단거리 동시 교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후속함으로 미국의 알레이버급 이지스 구축함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자기 군함을 방어할 수 있는, 적의 미사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 교전 능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 발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알 리야드급 군함을 사우디는 3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샤한드급 호위함이라는 이거 2,000톤인데 이거를 이제 호위함 또는 구축함으로 부르기도 해요. 근데 여기는 뭐 아주 구형, 그러니까 우리 한국 해군으로 치면 지금 거의 다 퇴역을 한 울산급 호위함, 거기 보시면 뭐 방공 능력 전혀 없고, 마지막에는 울산급 호위함에다가 그거 운영했지 않습니까? 미스트랄, 어깨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 이런 거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방공을 운용을 하는데, 아마 전투기에게는 언감생심이고 아파치 공격 헬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깨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을 장비해놓고 전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봤을 때 나가면 죽습니다. 왜? 라파에트급 구축함에서 쏘는 함대함 미사일을 이 샤한드급은 막을 수가 없어요. 요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쏘는 함대함 미사일은 라파에트는 다 막죠. 그러니까 이 뭐 수상함 전력은 이란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잠수함이 이제 무섭죠. 지금 이게 독자적으로 개발한 잠수함인데 이게 한 600톤 되는 거예요. 파테흐급이라고 하는 잠수함인데 이란 자체 개발로 했는데 600톤급이에요. 6개의 어뢰 발사관을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뢰 발사관을 통해서 잠대함, 잠대지 순항 미사일 발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의 기술 협력, 즉 북한이 기술 지원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600톤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잠수함에서 잠대지 순항 미사일까지 발사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뭐 대단한 기술력인 것 같고 정말 처절한 어떤 능력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600톤에다가 잠대지 순항미사일까지 넣었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잠수함들이 이란은 17척 가량 있기 때문에 다 합해서 17척 가량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우디에게는 아주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사우디의 군함도 사실은 부두 밖으로 나가서 작전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왜? 잠수함들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란의 수상함들이 사우디 쪽으로 진격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 제공권을 완전히 상실했으니까. 그런 평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해군 전력 같은 경우는 백중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다만 사우디가 선제 공격을 해버리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 기지에 있는 이 잠수함들이 출격하기 전에 그냥 사우디 공군이 가서 선제 공격해버리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괴멸될 수도 있죠. 다만 선제 공격 이전에 이 잠수함들이 물 밑으로 다 해서 바다로 나가버리면 사우디가 반대로 아주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전쟁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공군력 비교입니다. 사우디 공군력 정말 대단해요. 토네이도, 독일의 토네이도 전투기가 81대가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제공 전투기입니다. 3세대 전투기. 그리고 4세대 전투기로 이 F-15C형, D형이 이것도 역시 제공기인데 82대. 그리고 전폭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폭격도 할 수 있는 전폭기. F-15SA 87대. 그리고 또 제공기 유로파이터 타이푼이죠. 이거 72대. 이렇게 해서 제공기만 해도 뭐 한 200여 대의 아주 성능 좋은 제공 전투기, 공중전 전문 전투기가 200여 대나 있다라는 그런 엄청난 공군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 F-15SE 같은 경우 87대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각종 시설들을 폭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폭격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사우디의 공군력입니다. 예담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우디 공군이 왜 이렇게 강하냐? 이게 전부 다 이제 이 무기를 사고 리베이트 받고 100만 원어치 사면은 한 30% 리베이트 받고 왕가에서 뭐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기 구매를 리베이트, 그러니까 비자금 챙기는 용도로 이렇게 많이 사용해서 결국 아주 단위가 큰 이런 전투기 구매 사업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실제로 수사하려고 하니까, 영국에서 이제 수사하려고 하니까 사우디에서 그럼 영국하고 국교 단절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영국에서 수사를 그만뒀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란 같은 경우는 정말 처절합니다. 미국하고 사이가 좋을 때 샀던 팬텀기, 그리고 우리 제공어라고 하죠, F5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고요. 정말 미국하고 사이 좋을 때 톰캣 F14, 그 탑건 영화, 그 톰 크루즈가 탁 타고 다녔던 그 탑건, 그 F14 있었어요. 사이가 좋았으니까. 그런데 40년 지났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F-14가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래서 공군력은 숫자는 이렇게 있지만 이러한 공군력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사우디는 조기 경보기도 E3, 미국이 쓰는 E3 그걸 5대나 가지고 있어요. 공중급유기도 뭐 종류대로 8대, 9대, 6대 이런 식으로 해서 23대의 공중급유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전투기들을 뭐 계속 돌릴 수가 있죠. 그러니 이란이 거의 하늘에서는 힘도 쓰지 못한다. 그리고 이 사우디의 공군 폭격기들이 이란으로 들어가서 마음대로 폭격해도 이란으로서는 참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F-15SA입니다.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군력 중에서 최강의 전투기인데 이게 우리 한국 공군의 F-15K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거기다가 더 추가로 우리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는 기계식 레이더인데 이거는 A사형 전자식 레이더예요. 왜? 우리 다음에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만 해도 아주 능력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뭐 성능이 엄청나게 좋다. 이렇게 또 폭격 능력도 대단히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유로파이터. F-22에게 시뮬레이션 공중전에서 이겼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제공 능력에 있어서는, 공중전 능력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어떤 그 에너지 파이팅을 통해서 기동력을 가지고 레이더 성능도 좋고 그렇게 해서 공중전 잘하는 전투기로 알려져 있는데 이걸 이제 72대나 가지고 있으니 그 이란 공군이 뭐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 건널 수나 있겠습니까? 이 유로파이터가 엄호하고 그리고 F-15SA 그 전폭기가 폭격 임무에 들어가고 딱 이 유로파이터들이 엄호해서 그냥 뭐 테헤란까지 쑥 들어가서 폭격을 해도 이란으로서는 사실은 꼼짝도 못할 겁니다. 공중급유기는 뭐 천지로 있으니까 계속 공중급유를 해주고 꼼짝도 못하고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압도적인 공군력을 사우디는 가지고 있다. 반면에 이란, 참 정말 멋졌죠. 예, 우리 참 군사 무기 마니아들은 이 F-14, 이 톰캣을 최고의 무기로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이 과거 사이가 좋을 때 유일하게 해외에 F-14를 판매했던 나라가 바로 이란이었어요. 왜? 팔레비 국왕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워낙 좋았으니까 판매를 했는데 문제는 79년도에 호메이니가 반정을 일으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부품이 뭐 공급이 됐겠습니까? 전성기 때 80여 대가 있었는데 지금 뭐 이란에서는 한 40대 정도 운영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40년 동안 부품 공급이 안 된 거를 갖다가 지금 반을 운영할 수 있다? 참 택도 없는 소리죠. 제가 봤을 때는 10대나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원래 이 F-14의 레이더가 워낙 성능이 좋았어요. 한 250km를 봤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이 F-14를 전투용으로 쓰지 않고 레이더가 워낙 250km나 보니까 조기 경보기 용도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뜰 수나 있을까? 왜? 유로파이터한테 걸리면 바로 가버리니까요. 예. 아무리 F-14가 과거에 최고의 전투기였지만 21세기 그래도 4세대 전투기 중에서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로파이터에게 걸리면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이 이란의 전투기. 이거 이제 국산 전투기인데 딱 봐도 F5하고 비슷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수직 미익이 2개예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개량을 했는데 레이더는 미그 29의 아주 초창형 레이더 그리고 엔진도 미그 29의 아주 초창기 엔진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정말 처절하게 눈물겹게 이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 이게 제대로 작동이 현대전에 되겠습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생긴 걸 봐도 원래 이 셰케어라고 하는 이 전투기의 원형이 F5니까 이 F5 아주 경량 전투기입니다. 날개도 조그맣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무장을 딱히 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유로파이터의 압도적인 레이더 성능 그리고 공중전 성능 여기에 걸리면 나가는 거죠. 아마 4대1로부터도 상대가 안 될 겁니다. 생긴 걸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굳이 이란의 전투기 능력을 계속 설명하면 이란이 슬프기만 할 뿐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이란이 또 스텔스 전투기를 한번 공개했던 적이 있어요. 지난 2013년인데, 이거 스텔스 전투기처럼 생겼어요. 뒤에 이 배기구도 완전히 스텔스 형상으로 생기고 했는데, 그때 한번 보여주고 지금까지 6년 동안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냥 쇼 한번 했던 거다. 이렇게 군사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으로 들어가는 부품 이런 것들이 다 통제되고 있는데 어떻게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이란이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카헤르 전투기가 만약에 전쟁에 동원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순진한 생각이다. 그래서 이란의 공군력은 아까 보여드렸던 F-14 이것을 지금 조기 경보기 용도로 쓰고 전투기로는 안 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전투기로 쓴다 하더라도 현대의 유로파이터에게 걸리면 다 간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최강이라고 부르는 자국산 전투기 이 셰케흐 이거는 생긴 걸 봐도 또 레이더 자체가 미그 29 40년 전의 미그 29 초창기형하고 똑같은 거니까 지금 21세기 4세대 전투기의 그냥 끝판왕 유로파이터에게 상대가 안 되겠죠. 그래서 공군력은 육해공 중에서 가장 약하다. 그 사우디에 비해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싸워야 되는데 육군은 뭐 어차피 지금 뭐 서로 마주칠 일이 거의 없으니까 육군은 빼고 해군은 지금 이제 수상함은 사우디가 강한데 잠수함이 이란이 강해요. 그래서 이란이 사우디를 상당히 괴롭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된다. 그러나 이란의 수상함은 사우디에게 거의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왜? 아파치 공격 헬기들에게 다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잠수함이 상당히 사우디를 괴롭힐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단 하늘에서는 이란은 전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이란 영토로 사우디의 전투기들이 수도 없이 넘어와서 아마 폭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란은 믿을 것은 오로지 비대칭 전력, 미사일뿐이죠. 이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샤하브 그리고 1, 2 그리고 샤하브 3 뭐 이런 미사일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샤하브 3 이 시대에 가서 북한이 노동 미사일 기술을 접목해서 사정거리를 한 9,900km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나름 이제 강력한 그런 미사일 전력들을 가지고 있고 이 미사일 발사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사일을 가진 공격력은 이란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우디의 방어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이 공격력이 강하려면은 이제 상당히 방어력이 어느 정도냐 이걸 이제 봐야 되죠. 그래서 사우디의 방어력이 대단합니다. 패트리어트 3, 팩3 이 팩3를 무려 14개 포대 이상을 지금 배치를 해놨답니다. 사우디가 국토는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인구가 다 이렇게 골고루 분포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막아야 할 전략적 지역들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죠. 그런 지역에 대부분 팩3가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드를 무려 5개 포대 이상을 주문을 했는데 우리 지금 성주에 와 있는 미국의 그 사드가 AN/TPY-2 레이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우디는 5개 포대 제가 이상이라고 했어요. 왜 이상이라고 했냐? 하도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왜 이상하냐? 5개 포대 정도라고 했는데 TPY-2 레이더를 10개 넘게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5개 포대라고 했는데 이 미사일 발사 차량을 44대를 주문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한 6개, 7개 이상의 포대가 장비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우디는 팩3와 이 사드를 가지고 중첩 방어를 필요한 곳은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 사드가 사정거리가 뭐 200km, 250km 이렇게 이상 되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드를 가지고 또 중첩 방어도 하고 그 밑에 전략적 지역은 또 팩3로 다 막아내고 한 그런 어떤 요격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지금 예멘에서 내전 중에 있는 그 후티 반군들이 스커드 미사일을 사우디로 발사를 했죠. 다 요격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물론 뭐 이란처럼 뭐 동시다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쏘지는 않을 테지만 어쨌든 그것을 다 요격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우디는 맞고만 있을 것이냐? 아니죠. 이제 그러면 공군력이 가서 때리겠죠. 또 과거 이라크전 할 때, 또 걸프전 할 때 미국의 공군력이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헌팅 작전을 했듯이 이 이란의 스커드 미사일들을 헌팅하러 계속 다니면서 이란의 샤하브 미사일 발사대들을 계속 제거를 하겠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우디는 이런 이란의 미사일 전력 때문에 선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선제 공격했을 때 아마 제일 먼저 공격해야 될 게 바로 이 샤하브 미사일 발사대들을 찾아내서 그 샤하브 미사일 발사대를 때려버리고 그리고 하나의 또 편대들은 이 해군기지로 가서 잠수함들이 바다로 나오지 못하게 잠수함들을 때려버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만약에 뭐 우리나라 같이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이 뭐 아주 마음이 이 쫄보들만 있으면 선제 공격하기 힘들겠죠. 그러나 사우디는 또 그런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우디가 이거 정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아마 저는 거의 뭐 선제 공격의 가능성이 높다. 사우디의 선제 공격의 가능성이 높다. 왜? 미사일 제거해야 되니까. 이 미사일들을 얼마나 많이 제거하냐에 따라서 요격 능력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미사일의 수량을 줄일 수 있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5개 이상의 사드 그리고 14개 이상의 팩3 이것으로 대부분 요격할 수 있다라는 계산을 쓰겠죠. 그러나 일정 부분 이상의 미사일들이 나오면 맞아야 되죠. 아직 이란은 핵무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탄도미사일 어쨌든 굉장히 1톤 정도의 탄도중량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선제 공격 그리고 해군기지에 있는 잠수함들 선제 공격 해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육군력은 뭐 모든 면에 있어서 사우디가 강합니다. 그러나 육군력이 마주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해군력은 사우디의 수상함은 압도적이지만 이란의 잠수함 전력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우디와 이란의 전쟁은 하늘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그리고 사우디의 폭격 이것이 이제 누가 더 맷집이 강하냐 이건데 그 맷집은 먼저 때리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먼저 때리면 사우디가 압도적으로 그냥 전쟁을 빨리 조기에 끝내버릴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이란이 먼저 때려버리면은 사우디가 고전 끝에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요. 전체적으로 다 종합해보면 사우디가 압도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중동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미국의 관심이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북한에게 딱 고정되는 게 좋지요. 북한 입으로만 일당백 어디서 배웠냐? 보니까 이란에게 배웠을 수 있겠다. 친하니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란도 정말 처절하게 무기 개발해서 그거 가지고 뭐 제공호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유로파이터한테 이긴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 일당백 이란에게 배웠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부디 어쨌든 사우디와 이란이 전쟁을 하지 않고 좋게 끝나기를 바라면서요. 미국의 관심이 오직 북한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사우디와 이란 지금 뭐 일촉즉발의 중동 정세인데 제가 전력 분석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